월급 250만 원으로 1억을 모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아껴도 돈이 모이지 않는다고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매달 100만 원씩 적금을 넣으면 1억을 모으는데 무려 7년 8개월이 걸립니다. 너무 오래 걸리죠.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방법들을 적용하면 그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더 구체적인 실행법들을 문서로 정리해뒀으니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은공입니다. 1억을 빠르게 모으기 위해서 좋은 투자처를 찾아야 하나? 라는 고민이 들죠. 주식이나 부동산을 공부해야 하나 싶고 유튜브에서 투자를 검색해보면서 찾아보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투자하려면 대부분 목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럼 돈을 먼저 모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금과 적금을 떠올립니다. 사실 저 역시 은행을 다니면서 예적금만으로 1억을 모았어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 활용하지 못한 금융상품들과 숨겨진 혜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리스크를 크게 높이지 않고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제가 돈을 모은다면 전 단순히 전략만 하는 게 아니라 금융상품과 지원 혜택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빠르게 1억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 방법들을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1억을 빠르게 모으려면 여러분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1억을 모으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제가 직접 계산해 봤는데요. 매달 100만 원을 저축할 때 연 3%의 적금은 7년 8개월이 걸리고요. 연 10% 적금은 6년 7개월이 걸리는데요. 매달 150만 원을 저축하면 연 3% 적금으로도 5년 3개월 만에 모을 수 있어요. 1억까지 모으는 과정에선 수익률을 높이는 것보다 저축액을 늘리는 게 더 빠르게 모으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출을 줄이는 거예요. 특히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고정비를 줄이면 한 번만 조정해도 지속적으로 절약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데요. 지출은 크게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뉘어요. 고정비는 매달 일정한 금액이 나가는 비용으로 월세, 휴대폰 요금, 보험료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변동비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소비로 외식비, 쇼핑비, 교통비 등이 이에 해당하죠. 이 중에서도 고정비를 줄이면 한 번만 조정해도 매달 돈이 절약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돈을 모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럼 고정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뭘까요? 바로 주거비예요.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다면 주거비를 아낄 수 있지만 혼자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거예요. 다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으로 서울 연립 다세대 원룸의 평균 월세가 무려 73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월세 75만 원으로 1년간 살게 되면 연간 900만 원을 지출해야 하죠. 그런데 전세로 전환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보증금 2억 원짜리 집을 구하고 그중 90%인 1억 8천만 원을 대출받아 금리 4.5%를 적용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매월 67만 5천 원의 대출이자가 나가게 되고 연간 810만 원의 지출이 발생해요. 즉 월세에서 전세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연간 9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이게 단순히 한 번 아끼는 게 아니라 매년 계속해서 절감 효과가 생기다 보니까 1억을 모으는 속도를 훨씬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조금 더 목돈을 모아서 대출을 덜 받거나 금리를 4.5%보다 낮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면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은 당연히 더 커지고요. 전세로 살려면 보증금이 전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사실 전세 대출을 활용하면 보증금의 80에서 90%까지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금의 10에서 20%만 있더라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회초년생들을 위해서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가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만 19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이런 조건들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 총자산이 3억 3,700만 원 이하,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돼요. 가장 큰 장점은 초저금리라는 사실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연 2에서 3.1% 이율로 대출이 가능해요. 이율이 정말 낮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꼭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반 전세대출과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의 혜택을 비교해보면 더 잘 느낄 수 있는데요. 4.5% 일반 전세대출은 연간 대출이자가 약 810만 원이 나가는데요.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은 연간 대출 이자가 360에서 558만 원 발생해요. 즉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을 활용하면 연간 252에서 450만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어요. 이 차이가 몇 년간 쌓이게 되면 1,000만 원 이상의 절약 효과가 생기겠죠. 하지만 이 대출이 혜택이 좋은 만큼 자격 요건이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대출 심사 과정도 길고 준비해야 될 서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봉이 적을 때 신청하는 게 더 유리한데요. 조금 번거롭고 복잡하더라도 혜택이 정말 크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면 꼭 먼저 고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절약한 돈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단순히 적금만 하면 이자가 너무 낮고 너무 공격적인 투자로 가기에는 리스크가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오늘은 안정적이면서도 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인 발행어음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발행어음은 대형 증권사가 직접 발행하는 단기 금융 상품인데요. 쉽게 말해 증권사가 고객에게 돈을 받고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한 뒤 발생한 수익을 바탕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예요. 발행어음의 여러 종류 중에서도 약정형을 오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정기예금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야 이자를 받을 수 있고요.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정기예금과 비슷한 상품이에요.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보통 발행어음이 정기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요. 은행예금은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지만 발행어음은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에요. 다만 대형 증권사 4곳에서만 발행되므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이고요. 예금은 우대금리 조건을 만족해야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지만 발행어음은 가입 즉시 약정된 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더 편리하죠. 발행어음은 너무 장기적으로 묶어두기엔 좀 부담스럽고 단기 자금을 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받고 운영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금융상품인데요. 1, 3, 6, 9, 12개월 단위로 약정 기간을 선택할 수 있어서 단기 자금을 활용하시기 좋고요. 본격적인 투자는 좀 두렵지만 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원하시는 분들께 적합해요. 어떤 금융상품을 활용하면서 1억을 모아야 할지 좀 더 감이 잡히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한동안 영상을 못 올린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전자책을 제대로 준비하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저도 전자책을 사봤을 때 가장 아쉬웠을 때가 가격 대비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전자책은 정말 이 가격에 이 정도로 정보를 준다고? 라는 느낌이 들도록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꽉꽉 채웠습니다. 오늘 소개한 금융상품 외에도 절약, 저축, 투자 3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과 유튜브에서는 다루기 어려웠던 제가 주관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옵션들을 포함해서 말씀드렸어요. 1억을 모으는 시간을 절반으로 확 줄이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서 전자책을 확인해 주세요. 구독자가 3,000명이 된 기념으로 선착순 30분께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드릴게요. 여러분이 금융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